전 세계적으로 세계 해양 경제 규모가 2030년에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업은 유망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인지 각국은 앞다퉈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해양수산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해양력을 집약시켜야 할 때다. 이에 한국 해운사들은 국제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글로벌 1,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가 극동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한국의 HMM까지 러시아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항을 중단하면 수익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상 운송 노선 한 곳이 막힌 파급 효과로 전체 운임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해운업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선박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 못하면 얼마나 무섭게 운임이 상승하는지는 지난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에버기 번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운하가 3개월간 발이 묶이자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운업, 조선업의 수익성 개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되는 일본 선박의 문제로 일본 해운 회사들까지 모두 한국의 선박을 쓰겠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해운사들이 한국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주문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일본 컨테이너선사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 ONE의 붕괴 사고로 일본 조선업계는 바닥을 쳤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ONE는 컨테이너선 마드리드 브릿지오가 대서양에서 항해하던 중 컨테이너 박스가 붕괴돼 컨테이너 수십 개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 브릿지오는 아시아를 출발해 뉴욕항으로 운항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해당 선박은 이마바리 조선에서 지어졌고 일본 성급에서 선박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발생한 선박 사고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NE은 지난 2020년 11월 말에도 미국 하와이 북서부 해상을 지나던 14,000T 2급 컨테이너선 원에이퍼스가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한 대형 사고를 일으켰었습니다. 당시 ONE의 컨테이너선 원에이퍼스는 하와이 해상을 지나던 중 사고를 냈는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종이 상자처럼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회사에서 1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세계 해운업계의 시선이 따가워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본 선사 미쓰이오 K라인이 운용하고 있는 퍼실러티 에이스5의 화재가 발생하며 일본 해운업계의 역대급 악재가 드리워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화물선이 포르쉐,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 4천여 대를 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고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퍼실러티 에이스5는 독일을 떠나 미국 로드아일랜드로 가던 중 화물칸에서 불이 나베 전체에 불길이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 실려있던 포르쉐와 벤틀리 등 고급차들은 모두 다 활활 타버렸는데요.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지만 일본 선사인 미쓰이오 K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시 일본으로 비난이 향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을 운송하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 로로선의 화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일본 선사를 꺼리는 경향은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독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를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화재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자동차 전용 운반선의 경우 별도의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사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무시했고 이번에 자동차 4천여 대를 불태우는 대형 사고를 낸 것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를 실어 나르는 화물물 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로 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 빈자리는 한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글로비스는 몇 년 만에 선두 자리로 올라서는 호재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포르쉐, 벤틀리가 다 타버리는 바람에 일본 MOL사 물량이 결국 현대글로비스로 옮겨지며 일본의 NYK를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선사 순위 1위로 등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세계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일본의 선사들을 누르고 앞으로 당당히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글로비스가 운용한 선박수는 95척으로 일본에 이어 전체 자동차 선사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늘리며 매년 일본과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올해의 운송 계약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아 선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7척의 선박을 새로 지을 계획으로 일본 MOL의 화재 사고 때문에 추가로 물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자동차 해상물류 시장의 1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사고로 유독 일본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과거 수많은 사고들로 입증되고 있으며 그동안 있어왔던 선박 관련 대형 사고들은 선사 문제든 선박 문제든 왜 다 일본이 관련돼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일본 선박 사고는 MOL 컴포트호입니다. 지난 2013년 MOL 컴포트호는 인도양을 향해 하던 중 선체 분열되면서 선박 중단이 두 동강난체로 침몰했었습니다. 사실상 이때를 계기로 일본 조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졌는데요. 무엇보다 해당 선박의 선사가 이번에 화재 사고를 낸 미스이오 K라인으로 밝혀지면서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일본 3대 해운회사인 쇼센미스이의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브라질로 가던 중 모리셔스 해안의 좌초에 1000톤 이상의 중유를 유출하는 끔찍한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모리셔스 자연 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방대한 양의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모래사장은 물론 숲까지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일본의 선박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일본 선박은 두 동강이 난체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작년 8월 하치노오에시 앞바다에서 좌초된 클림슨 폴라리스는 선박 화물창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겨 반파됐고 당시 실려있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박은 국적만 파나마일 뿐 성급회사도 일본, 배를 만든 곳도 일본 조선사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으로 일본 조선업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반면 이처럼 일본 조선업은 나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최근 한국 조선업은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조차 자국의 조선사를 불신하면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은 일본 ONE로부터 14,000TEU금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5척의 건조를 확보했습니다. 총 수주가는 7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잭팟이 터진 것입니다. 일본 ONE는 최대 25억 달러, 하나로 3조 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발주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일단 5척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 추가로 발주할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앞으로도 일본발 컨테이너선이 한국 조선업계에 몰려올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조 1,7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만 컨테이너선사 와나이라인이 1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13,000TEU 선박 9척을 주문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신조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와나이라인과 9척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협상 중으로 당초 와나이라인은 현대중공업과 6척 건조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본 선박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한국에게 9척을 모두 맡겼습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선박은 장거리 무역을 위한 네오파나막스급으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선박입니다. 해운시장 회복세와 운임 상승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에 하나둘씩 나서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이 LNG 운반선을 대거 발주하게 되면 한국 조선업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유럽의 대규모 LNG선 발주도 한국 조선업계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 조선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87%를 수주한 만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입니다. 한때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성장하며 중국과 함께 몰락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몇 년 새 잇따른 사고로 인해 그마저 남은 물량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